안녕하십니까. 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를 활용하는 7가지 팁을 대해서 소개시켜드릴 저는 유은수입니다. 저는 현재 송곡관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관광인데요. 저를 짧게 소개해드리면 신문 읽어주는 교사, 14년차 관광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 정도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24년 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활용 사례 최우수작으로 선정이 돼서 조금이나마 저의 그 활용 팁을 공유해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우선 제가 빅카인즈를 알게 된 계기는 저는 관광교과 교사로서 관광 현상은 사회, 경제, 문화 현상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통한 신문 활용 수업으로 NI 수업을 주로 지도하였는데 이때 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 교육 플랫폼인 미카 사이트를 통해서 수업 자료를 줄곧 개발하곤 했습니다. 이때 우연히 빅카인즈, 즉 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플랫폼 빅카인즈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전까지는 저는 뉴스 기사를 주로 포털을 통해 검색하고 그리고 종이신문이죠. 일간지를 구독해서 보고 있는데 빅카인즈를 알게 된 이후로는 포털을 통한 검색은 많이 줄었고 그럼 어떻게 이 빅카인즈를 수업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빅카인즈를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가르치는 교과, 전공 관련 이슈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호텔 객실 서비스 실무 수업에서 어메니티라는 용어를 아이들에게 설명하게 되었고 이때 2024년도부터 자원재활용법에 의거해서 호텔 어메니티가 유료화된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빅카인즈의 활용 첫 번째 팁입니다. 바로 메인 화면 창에 키워드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호텔 어메니티 유료라는 키워드를 이 검색창에 입력한 결과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키워드가 구체적일수록 관련도가 높은 뉴스 기사가 선별돼서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키워드를 통한 기사 탐색 그리고 언론사별 기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빅카인즈 활용의 두 번째 팁으로는 바로 검색 필터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 키워드 검색에 따른 기관과 언론사 등을 얼마든지 선택해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의 가장 핵심은 이렇게 검색 필터 기능을 활용해서 기사를 검색하면 광고 없는 뉴스를 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끔 수업 자료를 준비할 때 포털을 통한 기사 검색은 광고가 많아서 기사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빅카인즈 검색 필터 기능을 활용하시면 기관과 언론사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무엇보다 광고 없는 깨끗한 기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빅카인즈를 활용하는 세 번째 팁은 바로 기사 원문을 통한 출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뉴스 기사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실 때 아이들에게 기사를 학습하게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출처 확인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올바른 신문 기사를 검색하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기사인지를 확인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스크랩 기능인데요.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찾은 기사를 나의 스크랩 폴더에 추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 스크랩에 추가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폴더별로 교과별로 혹은 관심 분야별로 나만의 폴더를 만들어서 이렇게 기사를 보관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다시 꺼내어 볼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빅카인즈 활용의 네 번째 팁은 같은 기사 내용도 다르다, 즉 비판적 읽기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빅카인즈는 뉴스 빅데이터 플랫폼이기 때문에 국내 대부분의 언론에 DB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주제의 컨텐츠, 즉 자원재활용 촉진법에 따른 호텔 객실 어메니티 유료화
관한 기사를 검색했을 때 저는 4가지 관점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호텔 기업의 입장으로 친환경 정책에 앞장선다라는 입장,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은 1박의 고가의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면서 샴푸와 치약을 받을 수 없다라는 소비자의 입장, 그리고 이러한 정책 실현에 대한 우려와 중립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3의 관점으로서 이 정책이 도입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제3의 기업의 관점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주제의 기사라 하더라도 기사 내용은 다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빅카인즈 활용 수업을 통해 비판적으로 뉴스를 읽어야 함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빅카인즈 활용의 5번째 팁입니다. 바로 SNS와 뉴스 리터러시의 결합입니다. 우선 저는 아이들에게 뉴스 리터러시 수업용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 계정에 접속하여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학습한 기사의 제목과 날짜, 그리고 출처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본문 내에서 자신만의 핵심 키워드를 찾아 해시태그를 거는 해시태그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사의 쟁점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나의 생각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SNS 상에서 글을 쓰게 하는 그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SNS와 뉴스 리터러시 활동의 가장 포인트는 내가 게재한 SNS의 뉴스 리터러시 활동을 다른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수업 결과물을 학생들이 상호 교환하면서 마음에 드는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그리고 자유로운 댓글을 통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대신 이때 무조건적인 비난이나 비판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사의 제지나 피드백이 필요하겠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빅카인즈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빅카인즈 활용의 6번째 팁입니다. 바로 연관 키워드 분석인데요. 빅카인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키워드 검색, 키워드 분석하는 탭이 있습니다. 저의 수업의 경우에는 호텔 객실 어메니티 유료화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볼 수 있는 연관 키워드들입니다. 가장 큰 글씨가 아무래도 가장 문제 혹은 가장 이슈인 키워드들이겠죠. 숙박업소와 투숙객이 보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저는 아이들과 자원재활용법으로 인해 호텔 객실 어메니티가 유료화되고, 이에 따른 호텔 기업의 입장과 고객인 소비자의 입장을 나누어서 5분 토론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기사로만 학습한 내용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관점을 갖고 토론을 해보는 조금 더 학생 주도적인 수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빅카인즈 활용의 7번째 마지막 팁입니다. 신문기사도 이제 AI, 즉 빅카인즈에도 이 AI의 검색 탭이 있습니다. 다만 이 서비스는 반드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회원가입은 필수겠죠. AI 기능을 통해서 신문기사를 언론사별로 요약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학습한 기사의 나에 의한 요약과 AI에 의한 기사 요약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학습한 기사 외에도 다른 기사들이 있는지 추가적인 사례를 보도해줘 라고 요청하면 이렇게 언론사별로 기사의 중점 내용들을 소개해 줍니다. 또한 이러한 기사들을 종합한 나름의 결론도 내어주는 굉장히 똑똑한 AI 기능인데요. 이런 AI 기능을 통한 검색으로 추가적인 심층 분석 활동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호텔 기업의 입장과 소비자 입장의 관점으로 토론을 했다면, 그렇다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빅카인즈를 통해 탐색해 보는 거죠. 즉 소비자,
고객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호텔 기업도 ESG 경영, 친환경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비카인즈를 통한 검색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나에게 가장 나의 마음에 드는 기사를 고를 수 있고 또 나의 생각도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실 속에서 만나는 학생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즉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스마트 기기에 노출된 친구들인데요. 그래서 사실 스마트 기기가 없다면, 내 손에 없다면 아이들은 절규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방비하게 또 사용하게 하는 것도 옳지 못한 교육이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스마트 기기를 조금 더 유용하게 교실 속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은 좋아요에 익숙하고 SNS에 익숙하고 그리고 이를 통한 활동에 굉장히 익숙한 친구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업의 라이브 현장에 비카인즈를 통한 뉴스 검색 그리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로는 바로 비카인즈와 SNS의 적절한 활용입니다. 그날 학습한 주제의 신문 기사를 비카인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그 신문 기사를 정보와 출처를 확인하여 본인의 SNS에 표시하게 하고 그리고 해당 신문 기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는 그리고 이에 더해 나의 생각을 SNS상에서 작성해 보는 그런 활동을 권장합니다. 이 활동의 가장 좋은 포인트는 마지막에 공유와 환류인데요. 학급 아이들이 작성한 기사와 그에 대한 생각을 서로 공유하며 마음에 드는 기사에 좋아요도 눌러주고 그리고 칭찬 댓글 혹은 궁금한 점을 댓글로 담아서 자유로운 토론 문화를 만드는 것도 좋은 수업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과연 비카인즈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비카인즈는 말 그대로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즉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수만 가지의 기사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사인 우리가 이걸 수업에서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사 검색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 무엇을 물을 것인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보다 가치 있는 정보, 그리고 의미 있는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 수업을 통해서 비카인즈 활용을 통한 비판적 사고의 확장, 그리고 이를 통한 교사와 학생 상호 간의 긍정적 성장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송곡관광고등학교 교사 유은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